임덕기 회장님은 10월 26일 특별히 이제 우리보다 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더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인연이 된 거는 그 전에 그 26일 날, 네, 그거 이거 건조를 달고 다니시니까 어떠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지? 건조? 추모. 추모, 네. 리본. 이걸 언제부터 달고 다니셨다고요? 25일. 25일은 우리 행사했으니까. 네네, 행사했으니까 당연히 달았어요. 서울역에서 행사하러 갈 때도 달고, 네. 올 때도 달고, 그 다음에 26일 현충원 갈 때도 달고, 또 올 때도 달고, 그 다음에 어제 27일 날 네. 원로회의 강남에 하는데 선릉역까지 내가 달고 가고, 또 달고 오고. 그럼 혼자만 다셨어요? 원로 회의에서도? 어? 원로 회의에서도 혼자만 다셨었어요? 나만 달았지. 다른 사람은 안 달고. 우리 공화당이 오면 애국을 해야 돼. 큰일 났어. 그래서 나는 사실 그래도 특권만한 희망이 보이는 거요. 네. 젊은 애들이 네. 40, 50대들을 우리 손자대라고. 손자대 애들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박정희 한 대통령 사람이라도. 서거일을 알고 있었어요? 응?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알고 있었어요? 서구를 알고 있는 거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43주년이 됐다는 걸 모르는 거야. 43주기. 3주기는 모르는 거야. 30년이 됐는지 40년이 됐는지 이것까지는 기억 못 하는데 박 대통령의 서거를 이거를 보고는 알아채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자기 친구들끼리 막 말다툼하는 거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가 우리 보리죽도 못 먹고 다 거지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우리들을 교육시키고 대학 졸업시키고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렇게 부자로 살도록 만들어줄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다. 근데 왜 너는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놈이 야 나도 듣기야 했지. 예? 그러면 왜 이놈아 모르는 척 하냐 이래가지고 두 친구들끼리 말다툼을 하는데 한 친구가 야 너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끼리 막 조용히 얘기해야지 그렇게 떠들면 되냐. 그러니까 옆에 또 어떤 놈 하나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도 자유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전체를 타고 갈 자유도 있잖냐. 시끄럽게 하지 말라. 왜 친구 간에 싸우느냐. 이런 것도 참 말리는 놈이 있어. 그런데 그놈은 보니까 정교조 교육 냄새가 나. 항변을 할 만한 자신은 없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폄하할 용기는 없어도 좋은 인상은 아니야. 그놈의 얘기는. 그래서 이거 정말 리본이 굉장한 효과가 있구나. 이거 정말 1년 내내 달고 싶은데 그럼 미친 사람이 되고 추모일을 전후해서 내가 3일 동안은 달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토요일인데 강화문에 또 한번 달고 나가보세요. 내일 행사에 달고 나가야지. 아니 토요일날 강화문에서 쭉 그 이용은 아직 계속 될 거니까. 내일 국민들 행사하는데 쫙 달고 한번 지나가야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런 원조 빨갱이 아니야? 원조 빨갱이지. 노동운동을 하고 원래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돈이 없어 못 가고 현석호 선거운동을 하고 따라다녔어. 현석호요? 현석호라고 민주당의 유명한 거물이야. 내무부 장관도 하고 국방장관 2번이나 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걸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아주 다정한 친구간이고 현석호 씨의 아버지가 현덕기 씨야. 현덕기 씨. 그래 나하고 이름이 똑같아. 날 만나면 반가워하고 이름 정치야. 나하고 동명이야. 이러고 반가워하고 이래서 친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선거운동할 때 그거는 민주당이고 이승만 박사는 자유당 할 때 나는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몇 년도예요? 45년도 그 건국할 때 네. 응? 그때 이제 국회의원 막 선거하고 이럴 때 근데 내가 그 선거운동 하다가 그리고 동아일보를 보면서 동네 그 글방에 노인네들한테 가서 동아일보를 읽어주고 그 반정부 의식, 비판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찰과 그때는 요새는 정부과인데 옛날에 사찰과야. 거기에 붙들리가 가지고 경찰관들, 형사들한테 뭐 따기도 맞고 너 이놈 새끼 말이야. 조그만하고 어린 놈이 너 임마 왜 정부 비판하고 말이야 못된 짓 하냐고 맞아도 그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군대에 들어가 있을 때 4.19가 나고 4.19 일으킨 주동 세력들은 다 우리보다 3, 4년, 1, 2년 후배들이야. 그 사람들이 대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야. 나는 그때 이미 대학을 못 가고 군대 가 있었다고. 군대 가 있을 때 5.16 혁명이 났는데 그 혁명 경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이렇게 나라 고쳐야 되겠다. 오랫동안 병폐에 시달리는 이 대한민국을 고쳐야 되겠다. 정말 이거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이 아니고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 마음속으로 존경을 했어. 근데 제대를 하고 나서 화학노조에 가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내가 데리고 있던 노동운동한 사람들이 노총위원장 2사람이나 됐다니까. 나도 계속 있었으면 노총위원장 할 사람인데. 아, 그 당시에도 노총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지. 노총이. 민주노총은 없고 한국노총이 있었지. 아, 그때도 그때도 60년대 초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노총이 있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화학노조, 철도노조, 광산노조 뭐 이렇게 업종별로도 노조 연맹이 있고. 아니, 기업도 없는데 노조가 있었어요? 어? 기업도 없었는데 노조가 있었어요? 그때 노조라는 게 무슨 화학이라 그러봐야 빵 공장도 화학이고 무슨 가스 공장 뭐 이런 거 산소 가스 만드는 이런 사람도 화학이고 제일 큰 기업이 세멘트야. 화학 노조는. 세멘트 공장이 막 그때 생겼으니까 많이. 그래서 내가 세멘트 공장에 시험치까지 들어가가지고 세멘트 공장에 가서 26살에 노조위원장이 된 거야. 왜? 기존의 노조를 비판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진정한 노동자의 대변자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나를 다 우리 아버지 같은 노인네들인데 이 젊은 친구를 우리 노조위원장 만들자 이래가지고 엎어버린 거야. 일종의 쿠데타지. 그래 엎어버리고 나를 위원장 시킨 거야. 그래서 화학연맹에 가입을 하고 나서 화학연맹에 와서 보니까 내가 거기에 조직부장으로 있던 사람, 나는 그게 부위원장인데 거기에 위원장 했던 사람도 노총위원장하고 거기에 화학노조에 조직부장을 했던 사람은 우리가 노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 삼립방에 가가지고 구로공단에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 지부장 시켜주고 사무총장을 시켰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노총위원장 했어. 근데 나는 노동운동을 안 하고 그만둔 이유가 5.16 군사혁명 때 5.16 혁명공약이 마음에 들고 있는데 머릿속에 노동자들은 자기만 이익을 챙기려고 그래. 그리고 선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노조원들을 설득하려고 우리가 노동자들은 애기라고 치면 기업체는 산모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건강한 우유를 우리가 많이 짜먹을 수가 있는데 어머니를 죽이면서 애기만 먹고 살려고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애기가 어느 누구한테 젖을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건전한 기업의 건전한 노동운동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꾸 배신자들도 생기고 또 회사에서는 밉보이고 이래 왜 자꾸 의식화시키느냐. 그런데 사실은 나보다 더 건전하게 하는 사람이 없지 노동운동은. 그런데도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 쪽에 정부 쪽에 긍정적으로 일하는 쪽에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 서울로 올라온 거야.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공화당에 교육원을 차려놓고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저 성동구청 자리에 거기에 이곳을 거쳐가는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이 간판도 아주 가슴 울리는 간판이야. 거기에 들어가서 전국에서 젊은 청년들 600명을 골라가지고 와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합숙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거기서 대통령 표창, 당 사무총장 표창, 교육원 원장 표창 세 가지를 내가 휩쓸었어. 역사 이래 없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항소 표창표가 지금도 있어. 우리 집에 나는 그 영원히 보관하고 있지. 근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래 공화당을 이끌어 나갈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소위 혁명을 일으킨 군인들 같이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길러야 되겠다. 이래서 공화당에서 작전이야 이게.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언론사 그 한국일보 그 김기영인가 사장이 한국일보 장기영 장기영 사장님 이름으로 초청장이 왔어. 그래가지고 안양에 있는 농도원 건물에 가니까 그게 한 40명이 왔는데 변호사, 의사, 무슨 회계사, 노동운동, 대학교에서 학생운동 했던 책임자들 이런 유명한 청년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40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가서 보니까 나는 당에서 추천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 단체나 이런 데서 다 추천하고 언론사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숙식을 해가면서 교육을 받았어. 그 이름은 뭐냐? 청년 지도자 교육이야. 그래서 미래 정치인들을 이 나라를 지도할 만한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청년 지도자 연맹을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장충체육관에서 71년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그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했어. 그래서 공화당 훈련원에서 그 상을 받고 나니까 두각을 나타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서대문에 김상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출마하는데 김대중하고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쪽에 상대 공화당에서는 누가 추천을 했냐 하면 임태거리를 추천한 거야. 문화방송에. 근데 내가 문화방송에 옛날에 정동 문화방송 새 건물 지을 때 그 현대건설에서 짓는데 그 자재가 전부 영국에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자재를 운영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 기술 분야가. 그때만 해도. 자동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가 내가 그게 기술 분야로 들어갔었다고. 그래서 MBC하고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날 보고 서대문에 가가지고 임태거리를 당선시켜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청년위원장을 했다고.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교육도 갖고 교육에서 또 1등을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무생활, 정치, 그 설득력, 또 시험 성적 이런 거 다 세 가지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71년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내가 참석하는데 그 대통령으로 추천하는 추천사를 내가 하는 거예요. 박정희 현 대통령 6대 대통령을 7대 대통령 후보로 우리 공화당에 선출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승리해야 되고 그때는 그냥 공화당이었잖아요.
그렇지 우리 공화당이지. 우리 우리의 공화당이 아니라 공화당. 저 민주공화당이야. 민주공화당. 그래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박정희를 선출해야 된다는 선언서를. 연설을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기 전에 그때만 해도 정치 깡패들이 막 나서가지고 유세장을 막 휩쓸고 기선을 제압하고 이러는데 목포에서 막 깡패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막 500명, 600명씩 몰려다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깡패들이 없으니까 소위 우파에서는 내가 각 경찰서에 협조를 받고 이래가지고 태권도 도장에 있는 사범들을 만나가지고 태권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도 상대적으로 청년단을 조직한 거야. 그래가지고 대항 세력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막 패싸움도 벌어지고 이랬는데 그 대통령이 말이야 이제 기억을 했던가 봐.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날 만나자 그랬어. 내가 처음에 갔더니